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제3개 도서관과 교육수료는 강북 강남지원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의 후에 계속해서 교육, 연구정보원 등 7개 직속기관 기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기관에서는 제안 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9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을 대표해서 박정화 울주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 남부, 동부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 도서관장 박종화입니다. 늘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 도서관을 비롯한 남부, 동부 도서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 도서관은 세입 예산으로 지자체 전입금으로 2천만 원 정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3,694만 6천 원 정액되었습니다. 남부도서관은 세출 예산 기정 대비 2,524만 6천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은 세출 예산 기정 대비 5,478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화 울주 도서관장님, 타 도서관을 대표해서 잘 제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찬임 교육수련연수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련원장 서찬임입니다. 지금부터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강목 내역서 291쪽부터 293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5억 4,339만 9천 원으로 세출 예산 기정 대비 1억 1,99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찬임 교육수련원장님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다음은 황재윤 강북교육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 관심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연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지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목 내역서 329쪽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6억 8,370만 원 증가한 15억 8,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667억 2,777만 원에서 77억 8,495만 원이 증액된 2,745억 1,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본 예산안에는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및 늘봄 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희시 강남교육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인식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강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봉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35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6억 1,839만 원에서 69억 816만 원 증액되어 75억 2,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2,127억 8,758만 원에서 11억 1,835만 원이 증액된 2,139억 594만 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청사 내진 보강 공사 등 시설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희식 강남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시지요. 먼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사업설명서 60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다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강북교육청 늘봄 학교 관련해서 778쪽이네. 그다음에 여기에 학교 수가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교실 개선에서 37교 해서 한 26억. 강남은 13교다, 그죠? 네. 뭐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걸 제가 그 7대 때인데 보니까 전체적인 공문하고 쭉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 같은데 한 2년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하라고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이 문제에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뭐 예산을 주면서 어떤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이 난방 공사를 안 한 거예요. 네. 이제 쭉 자료를 한번 보니까 뭐 마감재를 교체했다든지 주로 인테리어 사업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종국에 와서는 네. 이렇게 37개교, 13개교 이렇게 차이가 나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 문제를 거꾸로 보면은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거죠. 예산을 가지고
뭔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지금 엄청나게 어긋나가 있으니까 예산 자체도 언밸런스가 나는 거란 말이죠. 강남교육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예, 현재로 봐서는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이제 언밸런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 버리니까 예산 자체도 더 받는 학교는 더 받는 거고 못 받는 학교는 못 받는 거고 이게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라니까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하냐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래도 뭐 학교 일선에 다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교장 출신들이. 근데 제가 보니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학교 수를 대비했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건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 각 학교의 예산은 골고루 돌아가는 게 그게 우선이잖아요. 네. 이게 뭐든지 그 자율성을 그렇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거 한번 봅시다. 화장실 개선 공사 관련해서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807페이지하고 강남은 914쪽이네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41개 교회에 나름대로 이제 뭐 임차료죠, 렌탈이죠 해서 쭉 이제 설치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생활 어떤 밀착형 그런 민원이 더 많아. 특히 화장실 관련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대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고. 어제 또 물으니까 잘 모르던데 이거 한번 봅시다. 렌탈비 부분에 보면은 뭐 강북, 강남, 초중 다 비교해 보면 강남 다르고 강북 다르고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이거는 왜 뭐 이런 거예요? 이 전기공사도 마찬가지고. 전기공사도 보면 네. 이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예, 학급 규모를 이제 기준으로 화장실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아까 똑같은 또 말씀하시는 어제 아마 안 보셨는 모양이네요. 예, 봤습니다. 보시고 그런 말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뭐 20개가 있다. 한 학교에 3군데가 있다. 그러면은 20개가 하는 데가 더 값이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교육장님 논리라면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받을 때는 학교별로 이제 이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신청 개수가 있었습니다. 예. 단순하게 생각을 뭐 하자고요. 단순하게. 예. 자, 강북의 초등학교 280 뭐 얼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200만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강남 보세요. 213만 원 돼 있잖아요. 또 중학교는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뭐냐고. 본청에 이야기해도 이 답을 아직까지 안 가져와. 그럼 이 예산을 들으세요. 네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눈에 보일 거잖아요. 보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는 알고는 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어제 또 오늘도 똑같이 개수가 많은 곳은 좀 사고 개수가 작은 곳은 비싸. 그런 논리는 아니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학교별로 이제 개수가 다른데 저희들이 풀기를 할 때 보면 렌탈 이게 대당 가격은 2만 원씩 거기가 똑같습니다. 학교의 급에 따라서 신청 개수가 다르다 보니 그걸 일괄적으로 다 올리기가 못하니까 요게 이제 41교 뭐 이렇게 있는데 부기가 복잡하니까 평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더 잘못됐지. 예산을 편성할 때 왜 그 예산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예산이지 왜 평균을 내 가지고 왜 그렇게 올려요? 그럼 예산 자체를 잘못 저거 하는 거지 편성하는 거지. 참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 제기를 자꾸 하게 만들고
아니, 저는 이 교육청에 추경이든 본예산 들어와 보면은 너무 황당한 게 너무 많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건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 질의를 한 김에 우리 그 강북 교육장님. 네네. 요번에 제가 또 현장에 그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제가 한번 면접을 봐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현장을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82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남은 저기네. 928페이지네요. 설명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부서 기본 운영비 나와가 있죠. 네. 자, 우리 강북 교육장님에게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은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재정복지지원과 학교지원센터 나와 있다, 그죠? 네.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서 기본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저기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내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일에 파묻혀 살더구만, 사람들이. 예? 내가 저 현장 안 가보시면 이런 말 못 한다니까요? 현장 가서 같이 몸으로 같이 학교 나가고 뛰어보니까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주무관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 일어났다고 콜 오면은 점심 먹다가도 나가요. 저녁도 퇴근도 없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뭐 해봤어요? 네. 근데 왜 이래? 부서 경비가 왜 이래, 이거? 25명인데 연에 2,500만 원 주고, 재정복지과는 27명이라 해서 두 명이 늘었는데, 물론 과마다 특색은 있겠지만은 4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 번쯤은 교육장, 강남도 마찬가지고, 강북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잘 받아지나 안 받아지나, 애로사항은 없나, 위에서 전혀 안 챙겨. 근데 이거 자료 하나하나 꼼꼼히 해가지고 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뭐 하겠지만은, 강북교육장님, 네네. 이거 오늘 갔어요. 예? 체크 정확히 해보시고, 다 같은 직원들이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홀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 강남교육장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크도 안 해보셨죠? 체크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는 안 됐을 건데 뭐 매년 그렇게 해오던 걸로 막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강남, 강북 공이 가서 부서 기본 운영비 한 번쯤 체크해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합시다. 뭐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간단하게 할게요. 요거 저기 학원 단속 실무원 인건비라고 그 840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강남은 941에 나와가 있는데, 이거 지금 공무직이죠. 한 분 한 분 들어가는 게 공무직이잖아, 그죠? 예. 자, 지금 학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 용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다가 제가 교육위원장 하면서 감독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교육청에서 10원도 안 보태는 주제에 무슨 감독을 하노? 지도 점검이라고 해라 해서 그때부터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실무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저기 학원 점검이 있을 때 일단 뭐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될 거잖아, 최소한. 그죠? 네. 그때 이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상주를 해요? 학원 단속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나와 있잖아. 어디 가야 된다는 거. 5년마다 또 돌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나가야지 왜 이런 공무직들이 한 사람이 학원 전담 조사관으로 편성이 돼가 있냐고요. 강북교육장님, 답변하세요. 답변 못하면 이 예산 다 깎아볼 겁니다. 강남도 준비하세요, 답변을. 그 답변을 정확하게 저를 설득을 못 시키면 예산은 전부 다 깎습니다. 그냥 협약이죠. 협약에 의해서,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 일을 시키라 해서 지금 다 시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오늘 예만 든 거예요. 한 가지 예만.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지금 다 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설득을 못 시키면은 예산은 전체적으로 협약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왜? 부서에서 충분하게 지도 점검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을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더 뭡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강북이든 강남이든 안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예. 예, 권성영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순영입니다. 우리 교육수련 원장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우리 수련 가가지고 몇 번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뭐 렌지하고 뭐 앰프하고 탁구대하고 이렇게 올라왔네, 그죠? 네네. 근데 그때 얘기하기로 오신 분도 그렇고 우리 TF팀 운영해가지고 하는데, 타 지역도 좀 가보고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서 좀 검토를 해보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신설 사업으로 TF팀 운영비 해서. 네, 운영비 있는데 여기에 수당해가지고 뭐 4회. 네. 여기 차량 임차료 네. 한 번. 네. 한 번만 가는 거예요? 한 번만에 다 돼요? 일단은 선진지를 한 1회 정도로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이제 울산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부산이나 뭐 경북 이런 쪽으로 가까운 데로 이제 일정상 하루 정도를 투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제가 타지에 보니까 그런 게 활용이 잘 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번 해가지고는 이게 일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많이 보고 정보를 많이 취합한 상태에서 그런 걸 가지고 TF팀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한 번 가가지고 그냥 혼자 뭐 자료가 없는데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의 의지가 좀 있으신가? 개선의 의지를 더 가지시고 일단 정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취합해야 우리가 거기서 바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북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북하고 강남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번에 신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라고 올라왔죠. 두 군데 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뭐 속기 수수료 뭐 80회 위원회 우리 여기 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원이 7명입니까? 30명. 지원청별로 뭐 약 한두 명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35명, 36명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35명에서 36명. 보면은 근데 저 위원회 수당은 7명씩 해가 80회면 이분들이 내나 저 학교폭력처럼 돌아가면서 팀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형태죠? 소위원회 한 위원회가 한 7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 추경 올라온 거면 이게 올해 거만 80회를 잡은 겁니까? 네. 기존에 여태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던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까지는 학교에 있었는데 오번 3월 28일부로 이제 이 지원청 학교에 어느 정도 열렸는지는 취합이 된 게 없나요? 아니요, 이제 위원회가 그 전에는 이게 학교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다가 원래 3월 28일부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원청으로 센터가 이관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위원회가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작년 기준 198회 정도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의 기준으로 예. 많이 열렸네요. 네,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 교권에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 그만큼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심의위원 역량 강화 특별연수대가 지금 1회 돼 있죠, 둘 다. 요거 좀 이제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 지원청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거는 또 초반에 조금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190 몇 회가 열릴 정도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이 아주 앞으로는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단 선발하는 기준에서도 나름 뭐 전문성이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바뀐 정책이나 이 앞으로 자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초반에는 좀 교육을 좀 강화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권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정확한 기준에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군데 다 마찬가지인데 학교 급식기구 지원에 조리장, 환기 개선 기구 구입이 이게 단가가 다 일괄 500만 원씩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업 설명서 보면은 광복 같은 경우는 796페이지. 교당 이게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다 내려갔어요. 조리장, 환기 개선 기구, 배기 후구 등 지원 단가 변경인데 이게 추경에 이게 내려간 이유가 뭐죠? 둘 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5교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예. 물가 상승분이 생겨가지고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이 아니고 예. 단가가 내려갔다고 해요. 아, 참.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습니다. 네. 그 당초 산정할 때의 금액하고 지금 이제 그 계약할 때의 금액이 차이가 생겨서 평균 금액을 좀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잡을 때 이 자체를 과하게 잡았다는 그 말이네, 그죠? 네. 제대로 안 알아보고 잡았단 말이네요, 그러면, 그죠? 학교별로 이게 조리 환기 개선 기구가 이게 학교의 급식실이나 이런 시설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괄로 그냥 다 보면은 교당 지금 1,500 이렇게만 지금 잡혀 있다, 그죠? 교당 차이는 다 있는데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기구 구입에 다 둘 다 1,500원, 교당 1,500원 다 잡혀 있어요. 이것도 뭐 아까 했던 것처럼 평균으로 하기에는 학교 평균 1,500 이렇게 때리는 겁니까, 이게? 그 배기구 후드가 예. 이제 뭐 평균 금액으로 이렇게 잡아서 학교당 차이는 있지만 산정을 할 때 부기상 평균 금액으로 잡아서 이렇게 된 평균으로? 예. 와, 근데 평균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돈이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예, 뭐 평균이면 뭐 이렇게 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꼭 평균이라기보다는 이게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개선 기구 구입인데 네. 자체 학교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지원청에서? 네. 그죠? 네. 그럼 뭐 계속 제가 말할 때마다 말씀이 좀 바뀌시네. 이거는 구입하는데 학교에 얼마나치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당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평균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2천만 원 지원한다 했다가 그러면 500만 원 깐 이유는 기구가 1,500만 지원해도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당초에는 이제 예상 금액이 후드가 한 2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 이제 금액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1,500으로 좀 평균 추경에 그걸 알아보시고 이렇게 감액한 거는 일단 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까 뭐 앞서 우리 강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뭔가 함에 있어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뭉뚱그리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좀 뭐든지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성영 부의장님. 예, 앞에서 우리 권순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교권보위원회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이 수당이 보니까 80회 기준으로 이래 했는데 이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80회를 이래 그러면은 교권 침해가 전년도에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예, 전체 우리 본청에서 취합한 자료를 보면은 예. 2021년에 89회, 예. 22년에 114회, 예. 그다음 23년에 124회 이래서 연 올해는 198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 그러니까 이게 양지구청에 보면은 80회 정도 교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죠? 네. 예, 현재 교권 그죠? 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도 이것도 그 보호 침해도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 네. 그 예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막 했던 사안들을 이제는 강남으로 넘어가서 이래 해버리면은 사실상 좀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뭐 이렇게 법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흘러갈 상황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면도 있고 오히려 학교에서보다는 우리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어째 당사자 간의 문제라서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어쩌면 다른 교권 보호위원들이 그 객관적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중재하기 좋은 되도록이면은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 이 교권 보호위원회가 한 차례도 1년 내내 열리지 않아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엄청나게 진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횟수가 계속적으로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좀 섭섭합니다. 섭섭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학교 당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그 교육도 하고 아이들 이게 지방 교육과 학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이. 그래서 충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좀 섭섭하이 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 뭐 교육활동 보호팀이 이번에 신설되었으니까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게 804페이지 소방시설 개선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음성 전멸 유도등 설치 이래가지고 신규로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금액이 이래 제법 되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 전멸 유도등 설치. 네, 이거는 이제 그 화재 발생이나 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지금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극이 됩니까? 지금도 뭐 소리도 빽 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죠? 뭐 그냥 그 유도선만 돼 있기도 하고 유도선도 돼 있고 그런데 불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부상도 빌 들어오고 또 다른 게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장애인 등 그 편의법 시행 규칙이 이렇게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대피 유도 등을 그 전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일반 학교에도 다 설치가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이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성 전멸 유도 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뒤에 분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뭐 불이 났을 때 음성으로 막 들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들립니까? 소방법하고는 틀리고 요거는 장애인법에서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면 그 어떻게 음성이 들립니까? 불도 뭐 그 전멸기가 불이 났습니다 이랍니까? 뭐라 그럽니까?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전멸돼 불이 났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이래 보면은 뭐 저는 일반 학교에는 이런 부분들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특수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라든지 이런 아까 여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학교 대상을 다 했는 것 같더라고. 맞지요? 아닙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3개교,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특수학교에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양사초등학교에 가면 몇 명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불이 났습니다. 이래서 하고 음성 이게 얼마나 극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지금 하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벨이 3개 울리고 또 그 유도등이 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의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게 이게 상시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유도등 그 불이 났습니다. 이런 거 백날 달아봐야 훈련 없이는 저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 강남에서 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모의 화재 이런 부분들을 자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안내령 의원님. 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할 부분들을 앞에 의원님들이 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한 것만 몇 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청에 요번에 우리 장생포초 통학 차량 운영 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은 그럼 이제 4,950이 올라온 거는 5월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5월부터 시행을 하고 12월까지 하고 또 당초 때 다시 잡아서 계속 사업으로 운영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생포초와 비슷한 학교들이 작은 학교들이 꽤 많잖아요. 요즘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전 정확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강북은 한 10개교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강남은 몇 개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강북 강남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이제 작은 학교 지원 조례도 있고. 예, 그죠. 또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에는 또 특히 작은 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또 우리 지원청에서 지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다행히 요 장생포 초등학교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교육 여건 개선과에서 또 교육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장생포초 관련해서 좀 봤는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되게 고마워하세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고마워하시지만 학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 고마워하는 부분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 학부모나 학생들을 고객이라 우리가 볼 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영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육청도 그런 마인드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영 철학이 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강남 강북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과 또 국장님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장려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생포초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급식 있잖아요. 우리 지금 초중 급식 할 때 채식의 날 있죠. 고기 없는 월요일 있고 채식은 선택이죠. 그죠? 그래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채식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채식을 하게 만들고, 다만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선택권을 무시하고 고기 없는 월요일은 주마다 1회 월요일 날 그죠? 하고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제가 요거를 이제 처음부터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채식은 선택권을 주고 고기 없는 날은 선택권을 박탈을 할까요? 할 말이 없죠.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거든요. 아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위에서 내리꽂는 거거든요. 늘 근데 교육은요. 어떻게 하시죠? 아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인성을 존중하고 등등등 여러 좋은 말들 많이 하면서 교육을 해요. 근데 실상 보면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늘 뭐 민주시민 교육 하시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우리 강남 강북해가지고 우리 급식 관련해가지고 뭐 채식도 좋고요. 뭐 기후 위기도 좋고 자체적으로나 예산을 편성해서 급식 관련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 학생들한테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 영양 선생님들 또 영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급식 지원 점검하고 컨설팅하면서 영양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영양 선생님은 영양에 관해서만 정확하게 반찬이나 급식의 영양소에서 빠짐없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양교사가 수업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을 하면서 우리 급식 관련해서 채식이나 아니면 뭐 균형 있는 식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어요? 현재 전체 영양 교육 부분을 영양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파악하고 있냐고요. 강북교육장님. 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영양선생님들이 수업도 이렇게 하시지만 급식을 하시면서 급식 식단을 만들거나 할 때 유인물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자, 그러면 질문 바꿔볼게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각 일선 학교에 급식을 할 때 고기 없는 월요일을 할 때 몇 번 가보셨어요? 몇 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국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학교 교장으로 3년 6개월 동안 교장 근무했기 말고요. 때문에 국장으로 계시면서 안 가보셨다니까요, 다들. 저는 뭐 근처에 학교를 가보는데 뭐 저도 자주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잔반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잔반이 거의 한 1.5배, 2배 정도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잔반 또한 기후 위기에 굉장히 악영향, 탄소 배출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을 안 해요. 오로지 채식, 채식이 좋아. 이걸로만 교육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채식이 무조건 옳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균형 잡힌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급식이 가장 올바른 식단이죠. 그런 교육들이 되냐고요. 그래서 선택권도 뺏어가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매겨가면서 잔반 많이 나오고 교육도 안 하고 이게 맞는 건 마냥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이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도.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꼭 선택권을 뺏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들을 먹여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위에서 시키니까 당연히 그렇죠. 위에서 시키면 정책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관철시켜갖고 자리를 잡게 만들고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교육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봤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나 그리고 급식 관련, 채식 관련,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들 있는지 한번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없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어떤 게 올바른 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잘 먹을 수 있는지, 잘 클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먹는 거 갖고 좀 장난치지 맙시다, 진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계 도서관과 교육수로는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외에 여러 직속기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김경희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에서 237쪽 세입 내역입니다. 교육부의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개선, 교육정보화 지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1억 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세출 내역입니다. 2024년 기정예산 125억 9,861만 원에서 3억 7,515만 원이 증액된 129억 7,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혜수 교육연수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류였습니다. 2024 회계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중 울산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251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가교육정책 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과 교원연수 질관리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보내야 하는 분담금입니다. 강목 내역서 25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 29억 6,699만 원에서 7,285만 원이 증액된 30억 3,984만 원입니다. 증액된 7,285만 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분담금, 가스냉방기,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경비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학생교육원 원장 문성인입니다. 학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0억 7,645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항목 내역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련 활동 지원입니다. 항목 내역서 261쪽입니다. 행복어울림 교육과정 참여 학교 감소 및 차량 임차 낙찰 차익을 반영한 학생 수송버스 임차료 6,480만 원을 감행하였고 울산행 모험체험학교 추진과 시범 운영을 위한 1,8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과 교육행정기관 계약제 직원 인건비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서주옥입니다. 울산관 내 영유아 4만 4천여 명의 행복한 삶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 내역서 299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6,578만 원이 정액된 26억 1,7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과학관장님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조진희입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기존 예산 46억 1,121만 4천 원 대비 2억 6,913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48억 8,0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현희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제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현미입니다.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 1차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498만 7천 원을 정액한 31억 4,79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부서 기본 운영비,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치비,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정액분 총 2억 4,009만 7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인수 수화문화관장님 제안 설명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장 하인숙입니다. 울산수학문화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 내역서 32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740만 1,000원을 정액한 11억 7,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 사유는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 등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수학문화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2, 3분 이내로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지요. 자, 좋습니다. 우리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육연구정보원의 사업설명서 600페이지입니다. 울산교육정책개발에 조금 정감이 돼가 있습니다. 한 1,600만입니다. 그죠? 네. 자체 연구가 4회에서 6회로 돼 있다고 돼 있네. 그죠? 네. 근데 참 아쉬운 게 우리
교육정책 정책개발인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지난 우리 본 예산 심의 때 4억 5천만 원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죠. 해서 또 그 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또 이번 추경에 자체 연구 명목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저는 추경과 본 예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 연구입니다. 지금 4월 말이잖아, 그죠? 5월 달부터인데 물론 그 7월 달에 뭐 지금 대가 있기는 대가인데 이거는 급조를 한 부분이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급조한 부분이고 여기 연구 계획이 뭐예요? 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들 지금 그 4건에서 2건 더 증가한 이유는 작년 자, 9월 그러면은 네. 뭐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뭔가 급조를 한 그런 어떤 행태가 보이는데 이 연구 계획하고요. 네. 계획하고 또 이 사업이 또 이게 쭉 진행되고 오면서 분명히 잔액이 지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그 잔액이 있으면 그거 쓰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본예산 받아가 놓고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런 추경에 의미가 없어요.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의원님 잔액이 없습니다. 그 왜 그 잔액이 네. 없어요? 그만큼 지금 많이 줬는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그런 네. 내용들을 연구 계획을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 봅시다. 교육 연수원장님. 예. 그 아까 제가 그 카톡으로 받았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면은 신청 자체를 할 때에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노. 그 학생교육원의 그 우리 울산형 모험 체험 학교 운영하고 과학관에 이거 별빛 우주 카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은 본 예산에 대한 그 삭감이 있을 때는 우리 6분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삭감할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이걸 올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의원님들의 처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현 부의장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님, 조금 전 우리 강대길 의원님 말씀하셨던 중에 울산형 모험 체험학교 운영 관련해서 이 앞에 보면 우리 행복 어울림 교육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까 저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여 학교가 줄어들어서 지금 임차료하고 이 감액한 부분이 있다. 그죠? 네. 57개 교에서 48개 교로 지금 줄었습니다. 네. 요거 지금 보면 숙박형, 입교형 체험 활동이잖아요. 원래 내용이. 네. 그럼 여기는 지금 학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모험 체험 학교, 제가 뭐 야영하고 이런 거는 좋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있던 야영장도 없앤 상태고, 그죠? 네. 근데 이 앞에는 어울림 교육은 주는데 이거를 한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다는 그 의미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기존 예산에 올릴 때는 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참여한다고 보았고, 뒤에는 이제 학사 일정이나 기타 등등 이제 큰 학교는 또 숙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48교가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일단 뭐 똑같이 이게 올라오더라도 최하 48교로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학교 수가 지금 48개 교가 뭐 학교 인원에 따라서 숙박시설이 안 되고 뭐 이런 이유를 하시면은 앞으로 이 나머지 학교는 계속 못 간다는 내용이죠. 아니, 이제 지금 48개 교는 학사 일정이라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자, 그럼요. 운영합니다. 예. 원장님, 요거 기존에 간다고 했는 학교, 그 행복 어울림 교육 내용을 저한테 좀 전부 다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자, 우리 이성용. 예, 안대용
위원님.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진흥원장님, 우리 체험 안내 로봇 신규 잡혀 있고 네. 지역 주민 나무 그늘 쉼터 조성도 신규로 잡혀 있는데 네. 체험 안내 로봇은 뭐 한 대 2천만 원짜리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어떤 체험 안내는 이제 유아들이 4차 혁명 시대에 그 인공지능과 미래과학을 체험하는 이제 놀이로 접근하는 로봇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입교를 하면 체험원에 등원을 하면 안내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쭉 이동하면서 같이 다니나요? 이동하면서 하는 걸 아마 로봇 형태는 아니고 로봇 형태입니다. 로봇 형태예요? 네네. 근데 조금 규모는 작지만 로봇 형태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요? 네네. 요거 나중에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나무 그늘 쉼터 조성 이건 뭔가요? 네네. 그거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네. 과학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카페 있잖아요. 그거 혹시 제가 보고받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해보시고 나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부의 학부모들이 요구에 의해서 올리신 건가요?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들 환경은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저희들 과학 싹잔치를 통해서 전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서 매우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 소통에 부족이 되고 그다음에 같이 학생들과 같이 온 분들이 대기 시간에도 전혀 학부모들의 휴게 시간이나 뭐 소통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울산에도 체험시설이 많이 생겼고 인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단하게. 과학관은 노화되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이런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또 우리 좋은 시설에 대해서 수학문화관장님 하겠습니다. 수학문화관에 있어요? 카페 있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1층에 있고. 네. 뭐 카페를 만들면 그것이 유인책이 되어서 더 좋은 과학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학문화관장님도 카페 만드셔야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 연구, 정보원 등 7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예산과 사업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회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